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입문 강의 첫 번째 복습 리뷰 영상입니다. 네, 챕터 1은 부기와 회계고요. 챕터 1의 첫 번째, 부기란 무엇인가? 부기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수익과 지출을 기록한다든지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끊임없이 현금, 채권, 채무 등이 변동하므로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확한 손익이나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기록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부기이다. 그렇죠. 재산의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부기라고 합니다. 네, 부기는 기록, 계산, 그리고 정리와 요약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부기를 영어로 하면 북키핑인데요. 장부 기입의 약칭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요령이나 기술을 말하고요. 통상 경제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는데 한정된다. 다른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부기는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래 원인과 결과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기록하는 단식 부기와 거래 원인과 결과를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복식 부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용어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살짝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바로 100% 이해하는 거는 포기를 했었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강의를 몇 번 더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이건 입문 강의고 나중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2번을 더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이런 부분, 단식 부기, 복식 부기, 뭐 이중으로 하는 게 복식 부기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복식 부기의 우월성. 단식 부기나 비망록 정도의 회계 기록은 유리구슬이 하와이 섬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기록 제도와 같다면, 복식 부기는 반경 100m 내외에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기록 제도와 같다. km하고 100km 10배 차이가 나네요. 100배 차이인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컴퓨터와 결합된다면 반경 10m 이내에 있다.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복식 부기의 장점은 정보 산출의 용이함과 통제 가능성이다. 이건 어떤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계의 기초. 회계의 기초에는 회계의, 이해관계자, 회계분류, 회계기간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회계의를 보면은, 회계는 이전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한 부기에서 확장이 되어서 회계 정보의 제공 관점이 강조된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즉 회계 정보가 필요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제 기업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정보 이용자인데요. 기업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업에 통보를 하게 되겠다. 회계 정보를 이제 기업 쪽에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 요약해서 생산을 합니다. 정보 이용자에는 소비자, 경영자, 채권자, 일반 대중이 있겠습니다. 회계는 부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 활동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회계정보 이용자로는 기업의 자금을 제공하는 주주와 채권자,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정부기관, 세무당국, 지역사회, 각 이익 집단들 그리고 경영자 등이 있다. 이처럼 회계정보 이용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계 기준에 근거한 일반 목적 재무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공통적인 회계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정보 이용자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공통적인 회계정보를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에 대응해서 이제 정부도 있고 주주도 있고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채권자, 일반 대중 이런 사람들이 다 기업에 영향을 회계정보 이용자로서 미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고요. 네,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를 보면은 회계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즉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이며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라고 합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보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관법 이거의 적용 대상 기업 중 자본통합법에 따라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선택 기업 등의 회계 처리에 적용하는 기준 이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회계 기간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기간 1기업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어떤 주기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보 이용자는 수시로 제공받고 싶어 하지만 기업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나눈 일정한 기간 단위를 회계기간, 보고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한다. 이 회계기간, 보고기간의 첫날을 기초라 하고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 하며 경영활동 기간 동안을 기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기기업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 연차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좋은 내용이네요. 뭐 기간으로 봤을 때 정기와 단기, 차기가 있고, 이제 뭐 기간을 쪼개면 이제 분기도 있고 반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에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챕터 2 재무상태의 측정과 재무상태표, 이게 있었고요. 재무상태의 의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고 안전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자산이 기업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빚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기업의 재무 상태 정보라고 하며, 이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설명된다. 아, 그렇네요. 자산, 부채, 자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 재무 상태 정보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 정보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어느 곳에 투자하여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재무 상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된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두 가지 형태인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건물, 토지와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부채는 타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돈을 차입하는 등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장래에 갚아야 할 의무, 빚을 뜻한다. 따라서 자산은 부채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 순자산이 계산된다.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다 낯설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고, 그래, 그 아래쪽에 또 내용이 있었네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본, 순자산은 내 돈이 어떤 원인으로 증가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즉 출자된 돈인지 열심히 벌어서 증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게 있고, 따라서 회계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재무상태 요소 중 자본이 가장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본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차변, 대변이 있는데요.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그래서 차변 왼쪽에는 자금이 투자된 상태, 자산이 나오고요. 대변 오른쪽에는 자금의 조달 방법, 부채, 타인 자본, 자본, 자기 자본, 이런 게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에 기입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산으로 재무 상태를 봤고요. 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의 의의와 분류가 있네요. 자산의 의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빅품 등과 같이 재화나 채권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회계적 용어로 자산을 표현한다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예, 가능하면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회계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채권을 보면은 재화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물건으로서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이 있고, 채권은 외상 매출금, 대여금 등과 같이 기업이 받아야 할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의 분류. 자산의 분류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거를 다 읽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계정 과목, 회계 용어로 계정 과목으로 돼 있는 것들 한번 과목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금이 있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단기손익,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 어렵다.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출 채권, 미수금, 단기 대여금, 현급금, 상품, 제품, 토지, 건물, 또 있네요.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산업재산권, 이렇게 있네요. 또 보충 개념으로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기업은 다른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이익을 가산해서 리셀러를 한다는 거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반면에 제조기업은 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기업, 제조기업. 장사꾼하고 생산자, 이런 차이네요. 따라서 상기업은 재무회계, 제조기업은 원가 회계에서 주로 학습하게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채고요. 부채의 의의를 보면은 의의는 한번 따로 읽어볼게요. 부채는 기업이 장래의 현금 등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을 말한다. 상품의 경우 발생하는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채용한 경우 발생하는 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현재의 무가 부채에 해당된다. 회계적 용어로 부채를 표현하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회계적 용어로 그냥 뭘 표현하든 다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회계적 용어로 부채를 표현하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라고 하죠.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현재 의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네, 여기서는 간단히 이제 부채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부채의 분류에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의 의의를 보면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후에 남은 잔여 지분을 말한다. 즉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말하며 회사의 진정한 재산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본이 이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항목 모두 살펴야 한다. 그래서 자본은 기업이 소유한 순자산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네, 의의는 이렇고요. 자본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잉여금이 있고요. 자본금은 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재산으로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게 자본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잉여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의 합계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입문과정에서는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계정을 중심으로 자본을 이해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차후에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지금 그렇잖아도 그냥 모르는 거 투성인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가 나오고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니까 항목에 대해서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라고 하네요. 셋 중에 하나죠. 맞출 확률은 3분의 1. 한번 상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은 일단 자산을 한번 골라보죠. 현금 자산일 것 같고 차입금, 매입금, 미수금, 상품, 대출채권, 예금 자산, 상급금, 배상금, 예금 자산, 유지금, 단기 대여금, 지급보험, 자본금 자산, 손수금, 기계장치 자산, 이익잉여금 자산. 일단 자산은 됐고 부채 한번 해보죠. 단기 차입금 부채, 외상 매입금 부채, 미수금 부채, 상품, 매출 채권이니까 받을 어음 아니고 사양금, 연극금, 비품, 건물도 아니지. 외상 매출. 와, 헷갈리네. 매입 채무, 부채, 현수금, 부채, 자본. 야, 자산하고 자본하고 엄청 헷갈리겠네요. 상품, 어음, 왠지 자본. 나머지 자본으로 한번 해보죠. 비품, 자산인 것 같고, 자산. 건물, 자산 같고, 외상 매출금, 자본, 자산. 외상 매출금은 뭐야? 미지급금. 부채겠네, 이거. 자산. 자산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본을 잘 모르겠네. 상품, 자산 같고, 비품도 자산 같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죠? 건물도 자산 같고, 외상 매출금 부채 같고, 외상으로 매출이 나갔다. 자산 아니야 이거? 미지급금 돈 안 줬어. 부채고, 금융자산, 단기 손익 자산. 미지급금 부채. 자, 다 마킹을 했고요.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 자산이네요. 2번 자산입니다. 아, 이거 틀렸네요. 자산. 3번 부채 맞았고요. 4번 자산이네요. 오, 4번이 뭔데? 미수금이 자산이다. 아, 받을 돈이니까. 아, 헷갈렸다. 야, 상품. 아, 이거 헷갈리네. 자, 현금은 1번 자산,
2번 건물, 자산. 아이고, 문제 이거. 홀수 짝수로 해야 되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자산이고요. 단기 차입금. 이거 부채라고 합니다. 네, 맞았고. 외상 매입금 부채네요. 외상 매입금. 네. 세 번째. 네 번째. 미수금 자산이고요. 1번. 상품은 9번인데 자산 맞았고. 매출 채권 11번은 자산. 틀렸네. 매출로 나간 채권은 자산이다. 자, 받으러 온 13번은 자산이다. 틀렸구나. 자본이 아니라 자산. 자산이다. 정기예금 15번 자산이다. 차량 운반구 7번 자산. 또 틀렸네. 네, 차량 운반구 자산이고요. 현금금 19번은 자산이다. 틀렸네. 현금금은 자산이다. 자, 비품 21번 자산 맞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자산이죠. 그 다음에 건물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2번이고 자산 맞았고요. 외상 매출금 4번 자산이고요. 당좌예금 6번인데 자산이고요. 미지급금 8번인데 부채네요. 미지급금. 오, 나이스. 맞았고요. 미지급금까지 했죠. 단기대여금 10번인데 자산 맞았고, 매입채무 12번 부채 맞았고, 오, 많이 맞았네. 단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건 뭐 당연히 자산일 것 같은 14번 자산이고, 지급어음 16번은 부채네요. 지급어음 부채. 틀렸다. 지급어음 부채. 자본금은 뭘까? 18번 자본이네요. 자본인데 자산이라고 했네. 자본. 선수금 20번인데 부채네요. 맞았고요. 기계장치 자산, 근데 이익 잉여금은 자본이네. 네. 네,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자산이고요. 단기 차입금 부채고요. 외상 매입금 부채고요. 미수금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다. 상품 자산이다. 매출 채권 자산이다. 받을 어음도 자산. 정기예금 자산. 차량 운반구 자산. 선급금 자산. 비품도 자산. 자산이 되게 많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연히 자산. 건물 자산. 외상 매출금 자산. 당좌예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자산.
매입 채무, 채무니까 부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산. 지급어음, 부채. 자본금, 자본. 현수금, 부채. 기계장치, 자산. 이익잉여금, 자본. 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풀이 첫 번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계정 과목을 기입하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학습이 된 다음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재무제표. 헷갈렸네요.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의의를 보면은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건강도를 이거 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건강도를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즉, 일정한 시점에서 회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빚, 부채를 갖고 있는지, 진정한 순자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순자산이 출자 때문인지 회사가 열심히 벌어서 생긴 것인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전달된다. 재무상태표 상단에는 보고서의 명칭,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임을 알려주는 날짜, 그리고 어느 기업의 재무상태임을 알려주는 기업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의 의의 잘 봤고요. 그 밑에 등식을 보면은 자산은 부채의 자본을 합친 것이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치면 자산이 된다. 채권자 지분 청구권, 주주 청구권 합치면 자산이다. 그리고 지분 전체도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더 큰 개념이네요. 자산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고, 부채는 빌린 돈이고, 자본은 투자가 된 돈, 번 돈. 쪼개지는 돈들이 자본이다. 자산은 현금, 차량, 건물, 차입금,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거기서 자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풀이가 있는데 이건 계산 문제, 뭐 말로만 설명하기 힘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면은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서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도표를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왼쪽 차변은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 대변은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여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왼쪽 차변의 자산의 총계와 오른쪽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 총계가 항상 일치하게 된다.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는 일치다. 자산은 자금의 용도, 부채는 외부에서 조달한 거고, 자본은 스스로 조달한 거고. 자, 보충 용어를 보면 차변, 회계에서 왼쪽을 부르는 말이고요. 대변은 회계에서 오른쪽을 부르는 말. 차변과 대변은 장부기록 초기에 채권, 채무 개념이었으나 거래의 다양화 등으로 현대 회계학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약해졌다고 하고요. 따라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왼편, 오른편 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학습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서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가의 반대쪽에 기록하기로 그런 식으로 좀 확장되는 약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는 아직은 손도 못 대겠네요. 지금은 용어 자체도 되게 낯설어가지고 이건 애초에 이 영상에 문제풀이까지 하려고 욕심을 냈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연습장에 나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다 문제풀이를 얘기할 정도의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쉽지만 문제풀이는 다 넘어가고요. 자, 챕터 3, 챕터 3, 경영 성과의 계산과 손익계산서. 1번, 경영 성과의 의, 수익, 비용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경영 성과의 의는 또 따로 한번 읽어보죠. 기업은 구매 활동, 생산 활동, 판매 활동, 일반 관리 및 부수적인 여러 활동 등을 통하여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기업이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 수익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손익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경영성 과정부라고 한다. 네, 경영 성과 정보. 장사를 잘했는지 그런 거를 본다는 거겠죠. 네,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 수익에 의와 분류가 있네요. 수익에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거고요. 상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해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자 수익의 발생으로 기업은 현금을 받았으므로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아까 자산이 왼쪽에 더 큰 개념이라고 했죠. 자본에서 부채를 뺀 게 자산이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에는 영업수익인 매출과 기타 수익인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 수익, 임대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익의 분류에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유형자산 처분 수익 이렇게 있네요. 6가지 정도. 네, 그 다음은 비용이고요. 비용의 의와 분류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또는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원가의 상품에 이익을 가산하여 매가로 판매를 했다면 매가는 수익이고 원가는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자산, 매몰된 자산이죠. 즉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에는 매출 원가, 임차료, 이자 비용, 처분 손실, 수수료 비용, 접대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용은
게임에서 과금이죠. 게임에서 과금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날아가 버리죠. 물론 과금을 해서 운 좋게 차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도 비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분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급여, 급여는 직원 월급이죠.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고, 여비 교통비, 업무상 나가는 교통비고요. 접대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세금 과공과, 그리고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있네요. 보험료도 있고요. 회사에서 나가는 소모품비도 있고, 수수료 비용도 있고, 광고비,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수익과 비용을 또 구분하는 문제풀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이 영상에서 하진 않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따로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기입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서 안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은 끝났고요. 네,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살펴본 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입문 강의의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네, 복습 리뷰를 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부기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첫 부분에서 회계 기초 이런 거,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들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복습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만 꿀을 빠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저작권이 염려가 돼가지고 PDF 파일이 사실 있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하는 게 좀 꺼려지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습 영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